자, 6월 8일 일요일이고요. 금요일은 이제 휴장일이었고, 6월 4일 수요일에 장 마치고 체크했던 부분들 목요일에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괜찮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체크 포인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지역화폐나 AI, 지주사 요런 쪽에 올랐었고, 그 다음에 뭐 특이점은 없었고, 일단은 미국 증시도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이러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승은 조금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 올랐다가 잠깐 조정 왔다 이렇게 돌파하는 패턴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좀 강하게 올리는 그 상황이라서 일단 요거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저항 라인 오면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종목을 좀 체크해 보면 디어유부터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렸죠. 내일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단기 저점이 형성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갈 수도 있는 위치로 보인다. 손절 기준 짧고 상승 확률 비교적 높아 보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려놨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죠. 생각한 대로 이렇게 생각한 대로 나왔고 역시나 상승폭은 뭐 2%, 한 3.5% 정도까지 갔는데 상승폭은 생각한 대로 크지는 않았고 상승 확률이 높아서 1등급으로 가지고 왔었고 그 다음에 음, SKAI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것도 한 3% 정도 오르다가 상승이 둔화되면서 잠깐 쉬어갖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조금 눌렸다가 오를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하면서 볼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처셀도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것도 한 3% 정도 올랐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 정도로 마감을 했고 이것도 조용히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어서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 상승도 가능하다고는 했는데 뭐 흐름이 깨진 건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SKAI나 네이처셀은 약간 수익 보고 일단은 정리했습니다. 딴 것도 좋은 것들이 보여서 그리고 지금 타점은 뭐 제가 선호하는 타점은 아니어서 조금 살펴보다가 다시 들어갈 것 같고 SKAI는 바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종목은 뭐 약간 조금씩 상승들은 나왔는데 뭐 크게 특이점은 없었고 음 이제 오늘 거 정리한 걸 좀 보면은 체크 포인트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만한 정책주, 인맥주는 좀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늦었다기보다는 인맥주 경우에는 대선 요런 느낌이 좀 됩니다. 인맥주는 이제 뭐 대선 끝나면은 재료 소멸되고 뭐 없거든요. 뭐 없고 그 대신 뭐가 없는 만큼 조금 원래라면은 인맥주 상승률이 제일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대선 시즌에는 그리고 정책주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료 소멸되고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대감 형성. 뭐 최근에 코나아이나
코나아이나 뭐 쿠콘 요런 것들 이게 이제 그 25만 원 뭐 그 지역 화폐 요런 쪽 정책이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이제 단기 재료 소멸 나왔다가 상승. 쿠콘도 그렇고 웹캐시도 단기 재료 소멸 나왔다가 상승.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정책주 순환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였던 게 증권 금융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보자. 증권 금융주 뭐 요런 것들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메리츠 금융은 아니네. 신한지주 이건 지주사고 KB금융 이런 식으로 증권 뭐 키움증권 이런 것도 움직였을 건데 키움증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코스피 5천 기대감이라든지 뭐 증권 금융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주사 상한가 갔던 게 우리산업홀딩스였나? 이런 식으로 지주사들 이거 말고 뭐 지주사 많죠? 지주사 많은데 그런 친구들 움직였고 좀 돌아가면서 지주사 섹터 안에서 돌아가면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지역 화폐 아까 봤던 코나이나 뭐 쿠콘 그 다음에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솔트룩스 요런 친구들 대선 끝나고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대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신석지나 이런 거 요날에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월요일에 장 마치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대북주도 이렇게 슈팅, 일신석재, 인디에프 이런 것들 올랐고 대장은 JS티나가 대장이 되었었고 이번에는 뭐 좋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올랐고요. 어쨌든 대북주 움직였고 이게 정책주가 지금은 이미 이제 그 대선 이전에 신규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이미 대선 이전에 공약으로 정책주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좀 많이 냈었죠. 주식시장에 관련돼서. 그래서 좀 정책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고, 이 안에서 그 목요일에 보면 이 안에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었습니다. 종목들을 좀 보면은, 어, 음, 이제 순환매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아침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지역 화폐 종목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장중에 에르코스나 이제 저출산 아니면은 꿈비, 어, 그 다음에 대북주,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26% 갔거든요. 좀 돌아가면서 움직였고, 이것들 움직이다가 요거 세종시 관련도 움직였고, 어, 그다음에 위더스 제약도 장막판에 움직였고 이것도 탈모 관련 정책 뭐 이재명 정책주 여기 있는 것들 전부 정책주들 골라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몇 아닌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정책주들이고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 목요일에 정책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정책주들은 그 순환매가 아마 일어날 거로 예상은 되는데 그 다음은 어디가 정책주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좀 강했던 정책주들 체크해 보면은 아직 덜 오른 것 중에서, 퓨리오사 AI, 뭐, 종목으로 보면 4x4 같은 게 있죠. 퓨리오사 AI 종목, 요거 보면은 저점 대비 엄청 강했죠. 단기적으로 500% 올랐었죠. 그리고는 지금 쌍바닥 형성했는데 여기서 추세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음,
세종시 관련해서 계룡건설이 대장으로 튀었다 빠졌는데 분봉을 좀 볼까요? 분봉을 보면은 요렇게 오르고 지금 눌림인데 이러다가 다시 이렇게 오를 수 있거든요. 요 안에서 뭐 이렇게 쌍봉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좀 강했었죠. 세종시도 여기서 보면은 저점 대비 단기적으로 150%, 뭐 유라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그렇고 세종시도 비교적 좀 강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라테크나 대주산업 이런 거 보면은 차트상 위치가 좀 괜찮죠. 어, 그래서 일단은 세종시나 퓨리오사 AI 같은 좀 강했던 정책주들 추가적으로 시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보고 있는 재료로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코로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살펴보면 기존의 대장주는 필옵틱스와 YC캠 이게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기존 대장주들이거든요. 그런데 필옵틱스도 솔직히 좀 괜찮고요. 필옵틱스도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할 수도 있는 위치이고 신규주로 보면은 뭐 PREE 뭐 이 종목도 어 여기서 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요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눌림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 보이고 일단 유리기판도 삼성전자 이슈 붙으면서 좀 요즘 말이 많거든요. 조금 재료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연속성 있게 시장에 지속 부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유리기판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일단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어 음, 일단 지금 뉴스를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 당장 지금까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당장 긍정적인 분위기보다는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현대판 트로이 목마르에서 한 대 맞았죠. 드론으로 이제 공군기지 박살이 났었고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에서 보복 이야기하고 있고 며칠 내로 대규모 이런 식으로 좀 시장 그 분석을 하고 있고 요런 게 그리고 6월 어 러시아가 한 대 맞으면서 이제 그리고 그 포로 교환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어 휴전이나 종전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진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 워낙 금액이 크죠. 재건 관련해서. 그래서 그리고 지금 관련 종목들도 단기 눌림 위치인데 이런 식으로 눌림 위치인데 이렇게 다시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그냥 계속 치고받고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래도 조금 대화의 액션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대화의 액션들 조금 나오고 있고 음, 당연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협상이랑 합의가 1차 뭐 초반에 바로 진행되진 않겠죠. 이 두 나라의 그 원하는 게 워낙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 단번에 협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지만 뭐 우리가 모르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전에는 없던 좀 대화의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러다가 돌발적으로 좀 이슈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일단 위치도 나쁘진 않고요. 어쨌든 재료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코로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좀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곤 하죠. 그래서 일단 최근 코로나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5월 24일까지인 것 같은데 크게 뭐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는 건지는 잘 몰라도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없는 것 같고 아직까지 국내는 음, 전문가들 생각대로 여름이 되면서 뭐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은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지금 눌림 중이지만 뭐 요러다가 다시 또 국내에서 코로나 확산된다 뭐 이런 뉴스 나오면 또 한 2, 30%짜리 또 시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계속 지켜보면서 눌림을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음, 뭐 그린 생명과학이나 셀리드 뭐 신풍제약 코로나 관련주들도 엄청 많죠. 이런 친구들 눌림 영역인데 요러다가 아마 또 뉴스 또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코로나가 다른 아시아권 나라에서 지금 뭐 확산이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뉴스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관련 종목들 차트 계속 체크해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이거는 자 이게 로블록스 그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은 이제 메타버스 미국 메타버스 관련 대장급 종목 중 하나죠. 이 로블록스가 지속적으로 어, 이 상승 흐름 얘를 우리 그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 상승 초입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조금 쉬어는 가고 있는데 요것도 어, 바닥권에서 계속 계단식 상승하면서 요러다가 요렇게 올라간다면 아마 국내 메타버스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뭐 국내 메타버스 종목들도 뭐 삼성, 구글, AR 글라스나 뭐 이슈들은 좀 많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정책주로도 메타버스가 있기는 했었고 링크드였나? 이것도 이제 이재명 공약으로 제주 AR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슈 나오면서 여기서 상한가 3연상 갔었고 힘이 강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좀 여기 17% 정도 올랐어 가지고 7%네요. 그래서 이것뿐 아니라 뭐 MP나 사피엔 반도체,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친구들이 메타버스 종목인데 메타버스도 좀 체크를 하고 있고 여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각이 되거나 상황이 좀 괜찮아져야 이제 본격 시세가 나올 건데 차트 보면서 미리 타점을 봐도 나쁘진 않을 만한 종목들이어서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책주들 이제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뭐 조금만 살펴보면 모나용평 이런 거는 대북주, 바이오스마트 이게 뭐더라? 치매였, 치매였던가? 탈플라스틱, 라운피플, 링크드, 그린케미칼
뭐 요런 거, 그 이산화탄소, 요거는 탈모, 위더스 제약도 탈모, 자연과 환경, 그린벨트 쪽이었던 것 같고, 에어레인, 이것도 이제 온실가스, 그 다음에 금양 그린파워,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우등지팜은 이제 농업 스마트팜 관련, SPO열셀, 수소차.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다양하게 좀 공약들을 이야기해놨는데, 이 안에서 좀 힘 있는 만한 재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있고, 제가 뭐 종목 몇 개 고른 거는 성신양회, 우랑, 리드코프, 삼성공조, 하나비전 이렇게 골랐는데, 종목을 좀 체크해 보면은 이제 이 성신양의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시 관련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좀 이재명 정책주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는데 좀 큰 건의 정책주,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정책주들은 뭐 상한가가 나오고 했죠. 에르코스 같은 것도 여기서 주가 상승률이 높았었고 조정받다가 이제 당선되고 다시 정책 기대감 오르면서 상한가 나왔었고, 뭐 꿈비 같은 것도 여기서 올랐다가 이제 단기 재료 소멸로 죽었다가 다시 정책 기대감으로 한 20% 올랐었고, 대북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코나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도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부각이 될 거거든요. 세종시 이전도 뭐 당장 할지 안 할지 몰라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계룡건설이 대장이긴 한데 이 친구가 뭐 바로 갈지 눌렸다 갈지 모르지만 뭐 여기 앞전 이 매물을 뚫기에는 바로 이렇게 쏘기는 쉽지가 않단 말이죠. 뭐 뉴스가 특이점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때 이제 성신양회랑 성신양회 우가 좀 괜찮은데 이제 우선주로 한 거는 최근 시장에서 마땅한 주도적인 섹터가 없다 보니까 좀 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녹십자 홀딩스 이우 이런 우선주라든지 신풍제약 우 이런 거라든지 또 몇 개 더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선주들이 가끔씩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성신양의 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 주식이랑 주가 차이가 50%를 초과하거나 하면은 이게 과열로 걸리면서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가 되는데 지금 성신양회는 9,200원, 그다음에 성신양의 우는 12,000원으로 그 금액 차이가 50%를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매매가 되고 이렇게 실시간 매매가 될 때 보통 그 시세가 잘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요쯤에 보면은 이렇게 30분마다 단일가 거래되다가 4월 1일, 4월 10일에 단일가 풀리니까 여기 보면은 4월 10일 어디야? 이렇게 13% 정도 갭이 뜨기도 했고, 그다음에 어, 어. 그다음에 또 단일가 풀렸을 때가 여기 또 이렇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요 날도 여기도 단일가가 들어갔죠. 여기도 단일가 들어가고 단일가 풀리니까 상한가 계속 상한가 갔었고 또 단일가 걸리니까 또 한동안 잠잠하면서 뭐큰 움직임 없었고 단일가 풀리니까 또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와주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지금은 단일가가 그러니까 단일가가 풀려 있으면은 조금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좀 대시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볼 때나 차트적으로 일봉상 조금 눌림 위치 재료나 차트나 뭐 이런 걸로 볼 때 손절은 뭐 여기서 이렇게 주가 이탈하면은 흐름 깨지면은 자르면 되고 얼마 안 되죠 손절 가격.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면은 뭐 요 정도만 올라가도 3, 40% 그냥 뭐
올라가는 거니까 손절가 대비 좀 기대값이 비교적 높은 종목이어서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리드코프. 이거는 조금 설명이 조금 리드코프는 이제 제4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 그 관련 종목인데, 일단은 큰 그림에서 볼 때 여기서 1차 매집하고 1차 상승 눌림 그리고 지지 라인 지지 중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주요 라인 지지가 나오면은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얘네가 좀 세력주인 게 보면은 리드코프 그 메이슨 캐피탈부터 볼게요. 메이슨 캐피탈 최대 주주가 리드코프이고 메이슨 캐피탈도 많이 올랐죠.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리드코프의 또 최대 주주는 M2N. M2N은 그 신라젠과 또 연관된 종목이거든요. M2N은 보면은 완전 세력주죠. 바닥권에서 그냥 전형적인 세력주죠. 여기 보면은 바닥권에서 올리고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주가 내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설거지해서 올렸다가 완전히 죽여버리는 전형적인 세력주 패턴. 그리고 M2N은 또 신라젠이랑 또 관련된 회사로, 신라젠은 뭐 다들 아시죠? 신라젠도 거하게 한탕 해먹고 거래 정지됐다가 다시 거래 정지는 풀렸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이 신라젠, M2N, 리드코프, 메이슨 캐피탈까지 조금 다 연관된 종목으로 얘네들도 한번 작전 들어가면은 좀 세게 해먹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었던가? 이거가 될 가능성은 적더라도 기대감이라고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 단기적으로도 여기서 캡 약간 떨어졌다가 다음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도 있고, 정책주의기도 하고 차트도 나쁘지 않고 해서 리드코프도 조금 가지고 와봤고, 마지막으로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 종목으로 요것도 조금 세력성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매집도 들어와 있고 결국에는 아마 요 라인 돌파할 것 같은데, 요렇게 정석적으로 올리면서 돌파할지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올릴지 뺐다가 올릴지 요 부분은 세력 마음이어서 조금 상황을 체크해 봐야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해서 가지고 와봤고, 마지막으로 하나비전. 하나비전은 이거 영상이랑 블로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저점 라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딱 지지 받아주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약간 갭 하락하거나 조금 눌렸다가 장중에 눌렸다가 다시 말아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맞고 눌렸다가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이 그 추세적인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뭐 참고하실 분들은 유튜브 뭐라 검색하면 되노? 어, 일단은 저거 블로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뭐 남겨놓도록 하겠고, 일단 일단은 이번 영상 요 정도로, 잠시만요. 그 전에 일단은 이번 영상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